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술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 강의에서는 이 술토가 가지는 계절적인 의미하고, 그쵸? 계절적인 의미, 늦가을, 좀 풍족한 계절이다. 하지만 그 안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별하고,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 하지만 지장간에 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인간적으로는 좀 몸이 건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은, 술시는 해가 지는 시간, 그쵸? 병화가 인묘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을목, 생명체가 또 인묘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술의 철라, 그 다음에 진사, 지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앞 강의에 설명을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시 앞강의로 돌아가서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술토가 가지는 또 의미 중에 이 개를 뜻합니다. 개. 그쵸? 영어로 덕. 자, 개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12띠에 각각의 동물을 배속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쭉 강의를 했지만 자, 진토는 용이죠, 용. 왜 용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진토는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그쵸? 뭐 코는 돼지를 뭐 이렇게 따라 했고, 겉에 비늘은 뱀을 따라 했고, 뭐 여러 가지 뿔은 뭐 사슴을 따라 했고, 양을 따라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합쳐진 버라이어티한 어떤 글자,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활을 향해 가는 어떤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용을 배속을 한 것이고, 자, 술은 개를 배속을 했는데, 일단은 개는 기본적으로 어떻죠? 성실하죠?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충성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지킨다.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잘 물지 않아요. 본인한테 해코지를 하기 전까지는 개는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뭐 있는 개도 있지만 우리가 잘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그죠? 한 번 물면 끝장 봅니다. 그런 어떤 집요함, 그쵸? 정화. 지장간의 어떤 정화가 원하는 어떤 촛불, 횃불, 밝혀주는 횃불, 난로의 의미도 있지만 한번 정화가 폭발하면요,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화약고가 터진 듯한 그런 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신금, 그쵸? 현침, 날카로움, 한번 물면은 개 이빨처럼 날카로워가지고 상처를 꼭 내고 만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또 이 술토는, 이 개는요, 간식 앞에 뭐 엄청 꼬리 막 치고 막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은 부끄러움을 모를 때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를 때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충성식 우직하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 잘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또 이걸 직업성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수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일단 화개해지면서 묘지니까 아주 밤으로, 그쵸? 이제 해시로 가는 어떤 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지 않고요, 한 군데에 정착 또는 고정돼서 한 자리를 지키는 어떤 직업성으로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전당포라든가, 그쵸? 목욕탕, 숙박업,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술토는 또
어떤 종교성으로도 이렇게 있으니까 절을 지키는 어떤 우리가 스님, 어떤 이런 인자로도 우리가 잘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술을 우리가 식상으로 쓰면, 술이라는 글자를 식상으로 쓰면요, 의외로 말을 또 잘 합니다. 그렇죠? 개가 잘 짖죠? 잘 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개가 잘 짖는데 식상은 내 표현력,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술토를 만약에 식상으로 쓴다 그러면 그러면 술토를 식상으로 쓰면은 천간이 뭐가 될까요? 그쵸? 병화나 정화, 일간을 가지신 분들이 술토가 있으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상을 잘 하고 어떤 언변술이 괜찮다, 교육하고 말하는 거에 조금 뛰어나다, 아나운서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개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끼워 맞춘 듯한 뭐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면 됩니다. 그쵸? 아무튼 이 개가 가진 의미는 또 이렇다. 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 글자 중에요, 이제 우리가 인, 사, 신, 인사, 신, 해가 나와야 되는데 해가 아니고 이 술, 인사, 신, 수를 지지에 갖고 있으면 이 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압력성, 권력성, 신통력을 갖고 있는 글자로 봅니다. 이 인사신 같은 경우는 사생지 세 글자로서 해수를 빼고 인사신이 있으면 사명이죠. 사명살. 사명살이기 때문에 이 사명살을 내가 잘 쓰면 생살질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인자로 쓸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그런 어떤 구설, 형살에 시달릴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인사신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잘 개발해서 직업성으로 잘 쓴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짜 어떤 권력이 있거나 신통력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사주 이렇게 공부하시고 풀이할 때 무릎을 치는 일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사신은 어떤 능동, 약간 적극적인 인자고요. 딱 생뚱맞게 술토만 토죠. 토로서 이것은 이제 조금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토는 인호술, 삼합, 화삼합의 묘지로서도,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묘지로 집어넣는 역할도 하고요. 신유술, 그렇죠? 신유술의 어떤 금의 방합의 고지로서도 쓸 수 있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이고, 이거보다 인사신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능동적이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그 다음에 보수적인, 일단 어떤 글자의 모습으로 신통력이나 압력성을 발휘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인사신술,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술충미 중에 제가 이제 축진미 했고 마지막 진술충미에는 중에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술토가 되는데요.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글자가 엄청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월지에 나중에 격국용신을 배우겠지만 월지에 진술충미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격을 따질 때 거기 앞에다가 잡기 뭐 식신격, 잡기 뭐 상관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기라는 말을 좀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였다는 거죠. 2중, 3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유술은 여기서 보면 가을,
방합, 방위죠. 서쪽, 계절의 합으로서의 신유술의 어떤 고지의 의미도 있고요. 자, 신, 유, 술. 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인, 오, 술. 화삼합의 어떤 묘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 방합, 배, 이건 이제 고지, 그쵸? 이거는 화, 삼합의 묘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렇게 인, 오, 술 해서 이게 화, 병화가 되겠죠. 이제 화의 대표가 양간 하니까 양간의 그 병화가 대표니까 이게 생지가 되고요. 장생. 나중에 12운성에는 장생이라고 하는데 생, 이제 이게 왕지입니다. 제왕이 되고요. 이게 묘지. 그래서 우리가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고 했죠. 인, 오, 술의 삼합의 어떤 묘지로서 화의 기운을, 그렇죠? 자, 묘지라는 의미는 화의 기운을 완전히 술 인묘를 시켜야 해자축, 겨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수의 기운을 열려면 화의 기운, 여름에, 그쵸? 인오술의 기운을, 화의 기운을 완전히 끝내야 해자축의 겨울에 기운을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술토를 인오술의 묘지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제 반대,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신자진, 진토를 또 설명을 드리면 요 신자진 삼합의 수삼합의 이게 생지고요. 이게 왕지고 이게 묘지거든요. 신자진은 임수를 대표하는 수삼합의 묘지로서 수는 겨울을 뜻하죠. 수기운을 완전히 겨울 기운을 닫아야 사오미 여름 기운을 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술토 같은 경우는 이 신유술은 금, 인유술은 화, 그 다음에 그런 글자가 주변 글자가 없다 그러면 토, 본기인 토로서 이 술토는요 금기운으로 쓰이느냐, 화기운으로 쓰이느냐, 토기운으로 쓰이느냐를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글자랑 합쳐지거나 하면은 대운이든 원국이든 들어오면 글자가 금방금방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이중성. 그렇죠? 이중성이 있어. 예를 들면은 술토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지지 여기 이제 오가 있어요. 이게 월지가 되고 이게 일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술토는 이거는 합쳐서 화기운이 됩니다. 삼합, 화기운으로서 술토의 어떤 토나 금의 기운보다는 화의 기운으로서 작용을 한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옆에가 예를 들면 오화가 아니다. 자, 오화가 아니고 여기에 유가 있다. 신유술이죠. 유술. 이거는 술은 토의 기운보다는 금의 기운으로서 역할을 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토의 기본적으로 본기는 토긴 하지만 주변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금으로 쓸 수도 있고요. 화의 묘지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토기운으로도 그냥 온전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이 술토 같은 경우는 어떤 뜨거운 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병화나 인묘되고
정화 같은 경우도 양지의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운 글자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 진술충미는 진술충미 기본적으로 이게 화개살이라고 해가지고요. 화개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개살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한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 어떤, 그리고 저장하고요. 새로운 것을 이제 계속 간직하고, 옛날 것을 간직하고, 이런 이제 기운이 있습니다. 진술충미는. 그래서 뭔가를 막 다시 시작하거나 하는 기운보다는 어떤 저장하고 마무리하는, 덮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우리가 진술충미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천혜성에 대해서 좀 천혜성. 여기 보면 이제 천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늘에서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술토. 그렇죠? 예술, 예능. 그래서 이 천혜성은 천부적인 어떤 예술적 재능, 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적으로 우리가 기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잘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천혜성으로 볼 수 있는지 제가 보니까 지장간이 신정무죠. 신정무. 자, 술은 신정날 무지 마신다. 전 이렇게 뭐 외웠거든요. 또 책자도 돼 있고 술 신정무. 뭐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자, 이 술 신정무, 이거 신금은 예리, 정밀, 그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 정화는 봉사, 그쵸? 희생, 정렬, 희생, 정렬. 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건 이제 터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술토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천부적인 끼, 재능, 그렇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술토 속에 이 금은요, 또 이제 이게 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묻힌 보석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잠재, 능력을, 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렬을 가지고 정화처럼 은근하게 연습을 많이 해서 언젠가는 하다 보면 이 화계라고 했잖아요. 화계가 어떤 예술성도 됩니다. 이게 포텐이 탁 터지게 되면 정말 뭐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인간문화재 정도가 되는 어떤 그 끼가 될 수도 있죠. 요즘 뭐 아이돌로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석, 그러니까 이게 땅속의 보석이니까 언젠가는 이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렬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 횡재수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횡재수.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혜성. 그래서 술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재능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혜성이 있구나.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방위에 대해서 좀 설명. 방위인데, 방위는 옆에 있는 이 임묘진 섬이 신을 해자축의 어떤 방향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자, 무슨 말씀이냐? 자, 써볼게요. 인, 묘, 진, 그렇죠?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그렇죠? 그래서 임묘진이 동쪽, 그렇죠? 사오미가 남쪽, 신유술이 서쪽, 해자축이 북쪽. 그래서 이 여러분들 보기에 이쪽에 있는 그림하고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는 방향이 반대죠. 순서랑.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상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방향을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른쪽이 동쪽이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인데, 이 그림은 방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글자의 어떤 운동성을, 그렇죠? 임묘진이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사오미는 위에서 어떤 확산하고 퍼지고 그런 기운이고, 신유술은 아래로 수축하면서 하락하는 기운, 해자축은 응축하고 보관 저장하는 아래쪽에서 그런 기운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 순서가 된 거고요. 우리가 순수하게 방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하려면 우리가 월 있죠, 월. 양력으로 달을 우리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면, 인월이 2월이라고 했고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그대로 시계라고 생각을 해요. 시계. 그러면 우리가 술의 방향은요, 이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정동, 묘가 정동이고요, 유가 정서 방향인데, 그래서 이 술은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북서 방향입니다. 서북서 방향. 서북서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냥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면요, 인월이 여기 양력 2월이라고 했으니까 인월이면 우리가 시계로 2시 방향, 머릿속에 그러면 2시 방향은 동쪽인데 북쪽에 조금 그쵸? 동동 북방향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묘 하면은 우리가 3시, 그쵸? 3월 3시 방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미토 방향은 어디냐, 그쵸? 미는 7월이죠. 7시 방향, 그쵸? 7시 방향이면 서쪽하고 남쪽에 치우쳤는데 남쪽에 더 치우친 미는 남남서 방향이구나. 남남서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그림을 조금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방위를 따질 때 상당히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술충미를 하니까 제가 그 진술충미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냐면요, 반한살이라는 방향만 제가 조금 예습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반한살. 자, 반한살은 우리가 12신살 중에 하나인데, 반한살이 좀 중요한 게요, 이게 두침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잘 때 머리를 두는 방향이고, 또 길한 방향, 좋은 방향,
그쪽으로 가면 뭔가 좀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뭔가 좀 이득 얻는 게 있는 방향. 그렇죠? 이게 물질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반환살이라고 하는데 자, 반환살 방향은 띠에 따라 달립니다. 띠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 해묘미 목부터 써볼까요? 해묘미. 반환살 방향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무슨 띠인데 내 방향은 어디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합으로 해, 묘미, 해묘미생, 그 다음에 인, 오, 술생이 있고요. 묘미, 사유축, 사유축, 그 다음에 신, 자, 진, 신자진생. 해묘미는 해묘미의 반환살 방향은요. 자, 어디냐면 이게 진방향입니다. 진방향. 진방향이고요. 자, 인호술의 반환살 방향은 미고 사유축의 반환살 방향은 술 방향이 되고요. 신자진의 반환살 방향은 축 방향이 됩니다. 축 방향. 그래서 아까 진은 몇 시 방향이라고 그랬죠? 진? 그쵸? 진은 우리가 볼 때 4시 방향입니다. 시계로 4시 방향.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자, 미는 7시 방향. 그쵸? 술은 10시 방향. 축은 1시 방향. 그래서 저는 제가 쥐띠거든요. 그러니까 제 반환살 방향은 축시 방향, 1시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따졌을 때 이게 북이고요. 남, 서, 동, 1시 방향이니까 저희의 반환살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잘 때 우리가 나침반 같은 거나 우리가 좀 반환살 방향으로 출행을 한다. 좀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 할 때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자지는 뭐죠? 신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1시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 되겠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신자진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보고 뭐 이렇게 결혼한다, 응? 시집장가 보낸다 했는데, 왜냐면 사람이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사랑의 힘으로 이런 거 방향 안 따지고 그냥 같이 한쪽으로 두친 방향을 하고 자는데, 제 와이프도 쥐띠입니다. 동갑이라 다행히 두친 방향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돼지띠였다 그러면 방향이 다르죠. 그쵸? 4시 방향이고 1시 방향이니까 어느 정도 살다 보면요, 그 본인이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불편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월이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자연의 어떤 기운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소파에서 자든지 따로 각방을 쓰든지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이 기운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발하고 머리랑 반대로 이렇게 주무시는 부부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TV 프로에 개그맨 뭐 1호가 될 수 없다 그 프로 보니까 어떤 개그맨 부부는 둘이 완전히 침대에서 머리랑 발이랑 반대 방향으로 주무시더라고. 아니면 이 반환살 방향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유축, 그쵸? 뱀띠, 닭띠, 축, 소띠 같은 경우는 술 방향 10시, 그쵸? 10시이면은 북쪽으로 치우친 서쪽이 되겠죠? 그 방향이 될 것이고, 인호술, 그쵸? 호랑이띠, 말띠, 개띠 같은 경우는 미방향, 7시 방향, 이쪽 방향이 될 것이고,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 같은 경우는 진방향, 이쪽, 그쵸? 4시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띠에 따라서 이 반환살 방향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곳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 진술충미 술 하다 보니까 제가 반나절 방향을 또 참고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방위 묘고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신유술, 그 다음에 인호술, 묘고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 자, 숫자는 5하고 10을 나타내거든요, 토가. 근데 5는 천간으로는 무토고요, 기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이고 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홀수, 짝수가 됩니다. 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삼양삼음을 나타낼 때 이 긴 짝대기 하나는 하나니까 홀수고요, 두 개니까 짝수인데, 그래서 모든 숫자 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에서 내려온 게 진토, 술토, 양토죠, 양의 토니까. 그리고 짝수는 축토, 미토, 이게 음의 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술토는 숫자로 따지면 5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사주 공부 3, 4년 만에 이런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색깔은 황색을 뜻하는데, 또 이제 강의하다 보면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옆에 신유술이랑 같이 있으면 이 술토가 흰색으로도 약간 변색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인호술하고 같이 있으면 이 술토가 약간 붉은빛을 띠는 황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황색이다, 기본적인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건강, 신체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위장, 비장, 그래서 비위, 우리가 소화기 계통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일단 술토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이제 지장간이 신정무잖아요. 신정무. 그래서 이게 보석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돌덩이 됩니다. 돌덩이. 암인자. 술토를 지지에 갖고 계시거나 일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으면, 우리 건강검진 하죠. 나이 먹어서 중년 이후의 분들은 특히 좀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운에서 이게 진토가 왔다, 그렇죠?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이 돌덩이가 이제 튀어 오르면서 이게 숨어있던 암인자가 또 이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충 하면 우리가 보통 수술, 사고, 그렇죠? 뭐 이런 이동, 이별, 뭐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왜 수술이 왜 나왔을까? 그쵸? 어떤 충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돌덩이가, 진토가 와가지고, 이 진술충을 함으로써 숨어있던 신금의 암인자 돌덩이가 튀어 올라서 암이 좀 발현이 돼서, 좀 그런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상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물상은 좀 나중에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진토, 술토, 진술 같은 경우는 토 중에도 양의 토거든요. 양의 토인데, 우리가 일반 기타 신사를 볼 때 괴강살이라는 게 있어요. 괴강살. 괴강살은 천간에 무, 경, 임이 있고요. 밑에 지지가 진, 술, 이렇게 조합이 되면 괴강살이라고 하는데, 이 괴는 우두머리 괴입니다. 강은 이제 별 이름, 그냥 별 이름,
강. 그래서 뭐 북두칠성 중에 가장 빛나는 어떤 그쪽에 있는 별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개강살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좋은 점은 일단은 밀고 나가는 추진력도 있고요, 우두머리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독단적인 어떤 기질도 있고, 뭐 장단점을 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기질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개강살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을 매우 안 좋게 봤는데, 요즘은 여성 CEO 있죠? CEO 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강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천간도 이게 양이고요, 지지도 양의 토죠. 남자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이 이렇게 세지면은 과유불급이 돼가지고 적당히 못하고 너무 나대거나 너무 세기 때문에 주변에 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괴강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여장부로서 어떤 그런 모습도 요즘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의미로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6개가 괴강살이거든요. 괴강살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술토를 깔고 있는 그 뭐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셉니다. 약한 간제가 없어요. 진과 술을 깔고 있고 갑병, 무경임, 양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일단 크다. 그렇죠? 뭐 어떤 삶의 폭도 크겠죠?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쫄딱 망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어떤 그런, 글자로 쓸 수가 있다. 너무 뭐 다양하게 복잡한 제가 설명 강의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벅차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맞을 매라면 좀 빨리 이렇게 계속 잽으로 제가 탁탁탁탁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숙지하거나 외우면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이제 10성이나 12운성에도 이런 글자 자의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녹여서 설명을 계속 드릴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00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강. 지금 70여 강 나갔는데 1000강 정도 한 기간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2년, 3년 언제 공부하느냐 하지만, 이 공부 뭐 6개월 하고 뭐 3개월 하고도 실제 또 통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아무튼 뭐 제 강의를 기다리셔도 좋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 좋은 강의 많으니까 그걸 먼저 들으셔도 좋고, 하지만 제 강의는 또 제 강의대로 맛이 또 있거든요. 다른 분들 강의도 뭐 좋은 강의 많지만 제 맛도 있고, 아무튼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따라오시기 당부드립니다. 지장간을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술토의 지장간은 신정무, 지장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변할 때 그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의 기운인데, 십성을 따질 때는 이 본기만 따지지만,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일, 그쵸? 아니면 또 그게 어떤 충이나 형을 맞았을 때 지장간의 글자가 겉으로 드러나서 쓰이고 하는 걸 보려면, 그 다음에 월지에 그게 격이나 용신을 잡을 때는, 용신을 볼 때 이 지장간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따지면 9, 3, 18. 전부 이게 30이죠? 9일, 3일, 18일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토가 아까 10월 8일부터
11월 8일로 봤을 때 10월 8일부터 9를 더하면 10월 17일까지는요 신금이 사령을 하는 것이고요. 10월 18일, 18, 19, 20 20일까지 10월 20일까지는 정화가 사령을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뭐 한 8일까지는 무토가 사령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금은 여기 또는 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 6월에서 넘어온 그 이제 어떤 그 지장간의 성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본기죠, 본기.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을 결정해주는 술토 본연의 어떤 기운이고, 이 가운데 있는 글자는요, 이게 이제 중기인데, 중기는 이게 사회적인 어떤 쓰임새로 쓰일 수 있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이 정화는 화잖아요, 화는, 그쵸? 인후술이죠, 삼합이. 그래서 이 중기가 목화, 토, 금수를 했을 때 속해 있는, 그쵸? 오행이 대표되는 어떤 그 글자를 따서 우리가 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회적인 쓰임, 그러니까 직업성, 사회적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술, 충미는 전부 다 이 중기가 3일씩으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사회적인 어떤 내가 벌리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받고 막 일하고 하는 것은 3일 정도로 최소화해라. 최소화하고 앞에서 넘어온 기운을 잘 활용을 해서 겉으로 벌리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맺고 하는 것은 좀 최소화하고 본연의 18, 본연의 어떤 무토의 어떤 글자대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해라. 그런 의미가 또 이 지장간에 숨어 있구나.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토가 가지는 어떤 물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장소나 쓰임을 보면 일단은 창고의 물상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화소, 그렇죠? 뭐 택배 같은 거 집하는 거, 그 다음에 휴경지. 반대로 진토는 한참 이제 하는 농경지가 되겠죠. 왜 휴경지냐?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진 휴경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사원, 절, 그렇죠? 그 다음에 교도소.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수행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을 닦는 데라는 거죠.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원에서, 절에서, 교도소에서. 수행도량의 의미가 술토에는 가장 크다. 그리고 뭐 밤무대, 그쵸? 술시니까 밤무대. 그 다음에 운동장, 수분이 없는 운동장이죠. 운동장. 그 다음에 주차장 의미도 있고, 척박한 돌산, 광산, 그쵸? 금괴가 묻혀있는 광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원주택, 이제 조용한 데로 돌아가는 거죠. 전원주택. 그 다음에 이게 또 정신,
참선. 네,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지키는 곳. 앞에 말씀드렸지 뭐 숙박이나 그다음에 뭐 숙박업이나 뭐 목욕탕 뭐 이런 데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전당포라든가 내가 지켜서 한 군데 쭉 지키고 있는 개가 이렇게 집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물상으로도 좀 잘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술토는 기본적으로 수행도량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분한 정신적인 어떤 이 수행을 하기 위한 장소로 좀 많이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제 쭉 뭐 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술토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기초 내용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감을 갖고 나서 우리가 십성이라든가 뭐 그런 글자들을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명확하게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이제 좀 많이 됐지만 잠깐 제가 그 예를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왜 이렇게 물상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느냐, 그쵸? 일단은 병화라는 글자를 좀 보고 설명을, 병화, 그쵸? 병화에 일단은 이 식신으로 쓰이는 이건 이제 제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화에 진토가 있고요, 술토가 있다고 하면, 그쵸? 진토는 뭔가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음식으로 얘기해서 음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뭐 뷔페, 그쵸? 뷔페, 여러 가지 음식이 버라이어티한 뷔페. 근데 김밥 천국 같은 데 있죠? 이것저것 만드는 그런 어떤 음식이라고, 그쵸? 식신, 제조나 우리가 요리, 식당을 얘기하면, 술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젓갈, 숙성, 그쵸? 숙성, 효소, 전통 음식, 같은 식신이지만 이 진토와 술토를 어떤 식신의 제조 요리로 쓴다면 우리가 이거는 조금 깊이는 떨어지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막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로 볼 수 있고요. 술토 같은 경우를 식신으로 또 쓴다 그러면 젓갈, 숙성, 효소 이런 전통 음식 한 가지 쭉 하는 그런 어떤 인자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술로 또 따지면 예술. 이 진토는요, 최신 유해 음악 같은 어떤 느낌이에요. 자, 근데 술토 같은 경우는 우리 클래식 있죠? 전통. 예술성을 발휘를 해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토와 술토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나중에 식신, 병지는 관대의 식신이고 병술은 묘지의 식신이면서 병술은 또 이게 백호의 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할 때는 식신 것만 가지고는 통변의 어떤 디테일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어떤 글자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알자고 제가 이 글자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게 십성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엄청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차이점이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통변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거의 50분 정도 됐는데 수고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술토를 깔고 있는 5개의 간지가 있죠.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요 간지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